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작년 수원 세모녀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저소득 취약계층 상당수가 질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건강보험료나 공과금을 내지 못해 연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총괄과 윤효석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이 동지네요. 예. 네, 혹시 팥죽 드셨습니까? 못 먹고 왔습니다. 못 먹고 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오늘은 뭐 떡을 먹는 날이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가 봐요. 어찌됐건 오늘 저희가 SAT라고 늘 내드리는 퀴즈가 있는데요. 그게 좀 관련된 거라서 그거 잠깐만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지 팥죽에 들어가는 찹쌀 단자가 있죠. 이걸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이게 오늘 퀴즈인데요. 보기 내드리죠. 1번 눈알, 2번 총알, 3번 새알, 4번 레알? 네,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1번 눈알, 2번 총알, 3번 새알, 4번 레알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위원님 정답은 아실 텐데 말씀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 좋아하십니까? 예, 좋아합니다. 이거 들어간 거 좋아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모셨으니까 좀 궁금한 거부터 여쭤볼게요. 예.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는 저소득층이 많다고 하는데 이거 건강보험료 연체하면 치료를 못 받게 되는 거 아닌가 좀 걱정도 돼요. 맞습니다. 이게 좀 연체하는 분들의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2022년 7월 기준으로 그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수가 95만 3천 세대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중에서 연소득이 100만 원이 되지 않는 가구 수가 65만 세대 정도가 됩니다. 전체의 한 68%를 차지하거든요. 예. 근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장기간 없었거나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이라서 2만 원이 채 되지 못하는 월 보험료조차 좀 버거워왔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언론에서도 사실은 이 체납하면 고소득자들이 체납하는 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분들과는 지금 완전히 사유가 다른 맞습니다. 상황인 거예요. 정말 어려워서 낼 돈이 없어서 못 내시는 것 같거든요. 건강보험료 체납하면 앞서 제가 치료 못 받는 거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는데요. 맞나요? 이게 어떻게 돼요? 규정에는 그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게 되면요. 그 건강보험 급여 제한 통지가 날라오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 통지를 받고서도 진료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받게 되면 그 공단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예, 본인 부담금이랑 다르게 70%인데 그걸 부당 이득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상금까지 연체금까지 더해서 그걸 갖다가 또 내라고 통지가 날라오니까 이 생계형 체납자들은 의료비 폭탄을 두려워해서 사실상 병원 진료를 받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죠. 그리고 2018년부터 22년까지 그런 그 보험급여 제한 통지를 받았던 사람이 112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매년 22만 한 4천 명 정도가 되겠고요. 근데 더 문제는 이들 중에 그 의료 취약계층인 그 선천성, 희귀 난치성 질환자라든지 임산부가 포함되어 있는 게 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분들이 당장 상황이 좋아져서 뭐 이렇게 돈 낼 돈이 생기고 막 이런 게 아닐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보험급여 제한 통지가 날라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못 내신 경우가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체납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밀린 보험료에다가 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에 진료를 받게 되면 이제 부당이득금, 연체금까지 더해져서 그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고요. 그와 별도로 또 체납자에게 그 모든 통장에 대해서 포괄적 압류 조치가 일어나거든요. 압류도 들어가요. 작년 한 해 동안에만 61만 한 9천 건 정도가 통지가 됐거든요. 근데 일단 통장이 압류가 되면 모든 금융거래 행위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이체했던 뭐 수도요금, 전기요금, 통신요금들도 같이 연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일용 노임조차도 인출이 불가능해요.
더욱이 더 문제는 뭐냐면 이제 법으로 금지한 통장이 있어요. 압류 금지 소액 통장이라고. 아무리 이 사람을 압류해야 되는 상황이어도 이것만큼은 압류하면 안 된다. 예, 법으로 정해놓은 통장이 이제 잔액이 150만 원이 안 되는 압류 금지 통장조차도 압류를 해버려요.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공단에다 연락을 하면 그때 풀어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 저소득 취약계층이 밀린 보험료 이거 현실적으로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 어떤 좀 제도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권익위에서는 뭐 어떤 개선 방법 같은 거 좀 고민하고 권고하고 그러시나요? 예, 이번에 권고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그 건강권 보호가 제일 우선이라서 그렇죠. 그 건강보험 급여 제한하는 것을 이제 없애도록 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 취약계층들 중에는 실직할 수도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체납액을 그 납부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기간 그 체납 처분 납부를 좀 유예하도록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체납액이 만 원이다 보니까 이제 분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게 24회예요, 현재는. 그걸 이제 48회로 좀 늘려서 체납자의 뭐 체납액이라든지 납부 능력 그런 걸 고려해서 납부가 가능한 수준으로 좀 금액을 낮춰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실은 그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건강보험 가입자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원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예, 그냥 의료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이제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듣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이신데 서류상으로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돈을 벌고 있는 자식이 있어서 의료수급자 대상이 안 되는 이런 경우.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계기관에다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를 좀 검토해라. 그런 부분을 권고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저소득 취약계층은 그 일용직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국이 무대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주거지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일반 우편으로는 통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문자 전송이라든지 전화 통화를 좀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권익위에서 이제 권고를 하신 거고 관련 관계기관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제도 마련이 될까요? 저희가 이제 권익위에서는 내년 11월까지 그 개선 방안을 이제 만들도록 얘기는 했는데 뭐 부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코로나 이제 팬데믹이 좀 장기가 이어지는 탓에 그 저소득 취약계층의 그 건보료 체납은 좀 늘어날 것 같아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의료복지, 그러니까 저소득 취약계층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병원 진료만큼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06번님이 건강보험료 궁금했는데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어요. 이렇게 사연 주셨네요.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총괄과 윤효석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